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자, 오늘은 왜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죠? 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 투자는 레드오션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부동산 고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야지 소위 먹을 게 많다 이거죠. 그리고 수익성도 극대화되고요. 자, 아파트 투자는 왜 레드오션이냐면 정보가 다 노출되어 있죠. 국민학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나도 몰려들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버블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또 정부에서 부동산이 이제 막 호황이 되면은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규제에 의해서 타격을 받기도 하고요. 자, 당첨되어야지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첨된 걸 가지고 다시 또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별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는데 언제 싼지 또 언제가 비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그 투자할 때 보면은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올리고 올라가고 뭐 그런 거 많이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갭 투자를 서울 변두리나 수도권을 많이 하죠. 서울 도심 비싸니까요. 부동산 불황이 오면 또 낭패를 당하죠. 자, 2020년 3월 이 현재 시점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이 호황인 것보다는 불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파트가 좋다. 난 그래도 아파트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실거주 겸 투자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 갈아타기 전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 경우에는 사실은 재테크를 안 하고 거의 포기하고 사는데 1주택자도 재테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할 때는 그 지역의 아파트, 내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수도권이나 서울 변두리로 나가서 작은 걸 사고 남은 돈으로 노후를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 한 2, 30억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일산이나 또 서울의 뭐 정릉 이렇게 아파트 안 오르는 데는 뭐 3석밖에 안 해요. 예, 그거 팔아 뭐합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1주택자들은 경우에는 그 지역, 그 동네 블루칩을 사는 겁니다. 대장주라 그러죠? 뭐 성수동의 트리마제, 영등포의 뭐 아크로타워스퀘어 같은 거. 비싸다고요? 그럼 돈이 없어. 그렇죠. 돈이 없을 때는 동네 2, 3등이라도 사셔야 돼요. 돈 없다고 그 동네에 싼 거 사시면요. 영원한 빚이 안 올라요. 강남에 다 아파트가 30억, 40억 하는 거 아닙니다. 강남에도 아파트가 형편없는 거 많아요. 서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도심도요. 자, 내가 동네에서 1, 2, 3등 아파트를 살았어요. 그런데 강력한 새 아파트가 등장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가지고 어떤 좋은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래. 그럼 빨리 갈아타야 돼요. 왜? 그게 대장주가 되거든요. 이사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절대 나는 돈을 벌고 싶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가는 거죠. 예. 그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재테크 하지 마세요. 자, 어떤 제가 아는 젊은 친구는 집에 가면 가구가 없어요. 소파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그 월계동 살다가 지금은 옥수동으로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꿈이 이제 강남 입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집에 가구가 거의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공기 좋은 곳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이죠. 예. 전원주택. 자, 여러분, 서울에 공기 좋은 곳은 집값 안 오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공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찾아보세요. 공기 안 좋은 데 있으면 빨리 공기 안 좋은 데로 옮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동네에 젊은 사람이 안 보여. 그거 죽은 동네입니다. 노인네만 있다.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손바꿈 일어나야지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주택자 비과세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1주택자는 어떻게 하면 비과세 받는지 이걸 좀 숙지하시고요. 자,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집보다는 땅을 사라. 서울의 집값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땅값은 지금까지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와중에도 초단위로 오릅니다. 예. 왜? 서울 도심의 땅은 새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아파트 같은 거, 집은 용적률을 높이면 공급을 과잉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있는 그 사무실 근처에 용산 원효로가 있는데 제가 사무실 거기다가 문 연 지 지금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평당 1,000만 원 상승했어요. 믿어집니까? 평당 1,000만 원. 그러니까 50평짜리 땅 사내는 5억 벌었다는 겁니다. 아파트는 그렇게 안 올랐어요. 아파트는 한 15% 정도 올랐습니다. 자, 어떤 땅을 사냐?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구역 내 부동산. 자, 재개발 및 재건축도 여러분이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것 같지만 아니죠. 대지집으로 사는 겁니다. 왜? 그 아파트나 빌라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중에 철거하고 거기에 새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조합원으로서. 내가 조합원으로서 땅을 출자하는 거예요. 그게 땅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시골보다는 도시 땅, 시골 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조용히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지 재테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자, 수도권보다는 서울 도심. 무조건 서울 도심으로 들어야 돼요. 강남이나 용산, 마포, 영등포, 공기 나빠서 살기 힘든 곳. 자, 건물 새 거는 새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을 줘야 돼요. 그래서 건물이 노후화된 거, 오래된 거, 곧 쓰러질 것 같은 거, 막 냄새 나는 거. 땅은 똑같아요. 새 건물이나 헌 건물이나 냄새 나도 똑같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 명동 한복판에 화장실이 있다면 그 화장실은 영구히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용산에 고물상이 있다면 그 고물상이 영원히 있을 것인가 안 있을 것인가. 아니죠. 비싼 땅에 쓸모없는 물건이 있으면 최유효 이용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고수들은 지금도 건물보다는 땅을 보고 다니느라고 고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권리생활시설. 자, 50평짜리, 80평짜리 필요 없습니다. 대지자 20평 내외도 좋아요. 그런 땅이 더 귀해요, 요즘은. 자금력이 있으면 50평, 80평 땅도 가치는 없죠. 그런 땅은 여러분들이 신축 분양 사업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투자보다는 땅 투자, 또 그리고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사실은 현금 흐름 창출입니다. 자, 시대 차익 투자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는지 알기 어렵고 매도 매수 타이밍이 갖기 힘들어요. 자, 앞으로는 지금 저금리 시대가 이제 계속 지속되고 앞으로도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많이 안 오르잖아요. 이럴 때는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죠. 요즘 뭐 직장 오래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면 여유 있는 생활도 가능하고 노후 재테크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시세차익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다달이 월세 나오는 걸 사셔야 돼요. 저는 강남에 20억짜리,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거 유지하느라고 돈 별로 없어요.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그걸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나오는 월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부러워요. 내가 20억짜리 아파트 살면 뭐예요? 내가 수입이 별로 없으면. 사는 게 고달파요. 세자세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한 달에 400, 500씩 현찰 꼬박꼬박 돌아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부자 아닙니까?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아파트 같은데 그렇게 많은 돈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사는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 월세 부동산 투자할 때는 현재 수익률만 보고 따지면 안 돼요. 지금 수익률이 막 5%, 6%로 막 좋다고 사면 안 됩니다. 왜? 앞으로 3년, 5년, 10년 후에 수익률이 올라갈 건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래 수익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률보다 미래 수익률을 보고 투자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 땅값이 비싸고 수익률이 낮은 강남이나 용산 이런 데 사람들이, 부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안정적이고 꾸준한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은 지금 수익률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나중에 미래 수익률이 높지 않아요. 임대료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팔려고 해도 잘 안 팔리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월세 부동산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내 돈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받아서 이자보다도 월세가 많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자는 5%인데 월세가 4%다. 그러면 안 돼. 손해죠. 근데 이자는 4%인데 월세가 5%다. 그러면 1%가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빚은 나쁘다고 배우고 집 살 때 빚 지면요,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분들도 많아서 돈 벌면 빚부터 갚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월세 같은 게 안 나오는 그런 집을 샀을 때 그런 빚은 나쁜 빚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월세가 나와서 이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빚은 좋은 빚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빚은 내가 빌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강의의 핵심은 제가 자꾸 아파트 투자만 하느라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에서 탈피해서 땅을 사고, 또 아니면 월세 부동산을 사서 현금으로 창출해가지고 제2의 월급 통장을 만들어서 행복한 미래를 영위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드렸으니까 두고두고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